경영학의 시대별 진화와 발전. 이번 교육에서는 경영학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영학의 역사적 발전 과정은 단순한 연대기적 지식이 아니라 현대 경영의 각 요소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핵심 배경 지식입니다. 생산에서 시작하여 인사관리, 마케팅, 경영전략, 재무 그리고 R&D와 환경중심 경영에 이르기까지 경영학은 시대의 요구에 맞춰 변화해왔습니다. 각 시대별로 부각된 경영 요소들이 현대에는 어떻게 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며 이를 통해 오늘날 기업 경영의 복합적 특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대별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 배경에 대한 통찰을 통해 앞으로 경영학이 나아갈 방향과 우리 조직이 준비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영학의 역사적 발전은 1910년대 생산 중심의 경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 혁신은 헨리 포드가 도입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자동차 생산 방식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포드는 손발만 갖고 오라. 왜 머리까지 갖고 오는 거야? 라는 말로 유명한데 이는 당시 노동력만을 중시하던 경영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표준화된 생산 방식을 통해 T모델 자동차를 대량으로 빠르게 생산할 수 있었고 이는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이 시기에 프레드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테일러는 작업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작업 방법을 찾아내는 시간 동작 연구를 도입했습니다. 각 작업별로 최적의 방법과 시간을 설정하고 이를 표준화하여 작업자들에게 교육했습니다. 또한 분업화를 통해 노동자들이 특정 작업에 전문화되도록 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산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나 인간적 측면을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초기 생산 중심 경영의 한계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스에서 잘 드러납니다. 영화에서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가 결국 정신적 혼란에 빠지는 모습은 당시 생산 시스템의 문제점을 풍자한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마치 기계의 일부인 것처럼 취급받으며 소외감을 느꼈고 이는 노동의욕 저하와 높은 이직률로 이어졌습니다. 생산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인간적 측면을 간과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결국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산 중심 경영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부품이 아니다라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열악한 노동 조건과 기계적인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설립이 증가하고 파업이 빈번해지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관리 방식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엘튼 메이오가 실시한 호손 실험의 연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손 실험은 작업 환경의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연구 결과, 물리적 작업 환경보다 노동자들 간의 인간관계, 관리자의 관심과 배려, 집단 내 사회적 규범 등이 생산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인간관계론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며 조직 내 사회적 요인과 심리적 만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인간관계론의 발전과 함께 인사관리가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체계적인 채용 절차를 개발하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 등 동기부여 이론이 발전하면서 관리자들은 직원들의 내재적 동기와 잠재력을 끌어내는 리더십 방식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무 만족, 조직 몰입과 같은 개념이 등장하면서 직원들의 심리적 웰빙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인사관리의 발전은 노동자를 단순한 생산 요소가 아닌 조직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1950년대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마케팅이 부상한 시기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산업 생산력이 민간 소비재 생산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대량 생산된 제품들이 시장에 쌓이게 되었고 기업들은 재고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더 이상 생산하는 대로 제품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효과적으로 판매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의 초점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마케팅 개념이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욕구와 심리를 연구하고 이를 제품 개발과 판매 전략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모든 소비자를 동일하게 보는 대량 마케팅에서 벗어나
인구 통계학적, 심리적 특성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고 특정 목표 시장을 설정하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필립 코틀러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의 포피로 구성된 마케팅 믹스 개념이 개발되어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같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광고와 브랜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대규모 소비자층에게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제품의 기능적 특성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와 정서적 연결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 개념이 등장하면서 장기적인 고객 관계 구축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자 행동 연구가 본격화되어 구매 의사결정 과정, 소비자 태도 형성, 문화적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마케팅 전략 수립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존 시장이 포화되면서 경영 전략이 중요해진 시대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의 품질 중심 경쟁력에 맞서 새로운 전략적 접근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경영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으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맨발로 다니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발을 팔 수 있을까? 와 같은 전략적 사고가 요구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마이클 포터를 비롯한 학자들의 경영 전략 이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포터는 산업 내 경쟁의 강도를 결정하는 5가지 경쟁 요소, 신규 진입자의 위협, 대체제의 위협, 구매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교섭력, 기존 경쟁자 간의 경쟁을 제시하고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기본 경쟁 전략, 원가 리더십, 차별화, 집중화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가치사슬 분석, 산업구조 분석과 같은 도구들이 개발되어 기업들이 자신의 위치를 분석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기업의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비전과 미션 수립이 전략적 경영의 출발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다각화 전략을 모색했으며, 관련 다각화와 비관련 다각화의 장단점이 활발히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문화와 핵심 역량 개념이 등장하면서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조직에 내재된 지식, 기술, 프로세스와 같은 무형 자산의 전략적 가치가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의 전략적 사고는 오늘날 경영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기업들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은 아시아 금융위기와 대기업 부도 사태를 겪으며 재무중심 경영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우그룹이 부도위기를 맞은 사건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고 부실한 재무관리를 해온 기업들이 환율 변동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재무적 능력과 안정성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기업들이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부채 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재무관리 기법도 크게 고도화되었습니다. 회계상 이익보다는 실질적인 현금 흐름 중심의 경영이 확산되었고, EVA 같은 새로운 성과 측정 지표들이 도입되어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를 겪으며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기업들은 시장 위험, 신용 위험, 유동성 위험 등 다양한 재무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관리는 단순한 회계 기능을 넘어 전략적 의사결정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금융공학과 정보기술의 발전은 재무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했습니다. 파생상품과 구조화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기업들의 위험관리와 자금 조달 방식에 새로운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금융 IT 기술의 발전으로 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처리 속도가 향상되면서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후 핀테크의 발전으로 이어져 모바일 뱅킹, 전자결제, 로보어드바이저 등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재무의사결정 체계가 확립되면서 더욱 정교하고 과학적인 재무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2000년대 이후 경영의 핵심 요소로 R&D와 환경 중심 경영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하며 모바일 산업을 완전히 재편한 사례는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애플, 테슬라,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들이 기존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며 시장 파괴자로 등장했고, 이러한 현상은 R&D와 혁신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결정적인 요소임을 입증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식 경영과 혁신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은 조직 내 지식 창출, 공유, 활용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학습 조직으로의 전환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내부 R&D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외부의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 모델이 확산되었습니다. 대학,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 확보도 활발해졌습니다. 디자인 싱킹, 에자일 방법론과 같은 혁신 프로세스도 발전하여 사용자 중심의 빠른 혁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지속 가능 경영이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부상했습니다. 기후변화, 자원 고갈,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ESG 경영이 강조되며 환경적 책임,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가 기업 가치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은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과 가치사슬 전반에 통합되어 기업의 장기적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영학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시대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경영학은 1910년대 생산중심 경영에서 시작하여 1940년대 인사관리, 1950년대 마케팅, 1970년에서 1990년대 경영 전략, 1990년대 후반 재무 중심 경영 그리고 2000년대 이후 R&D와 환경 중심 경영으로 진화해왔습니다. 각 시대별로 중요시된 경영 요소는 그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기업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의 역사적 발전에서 주목할 점은 각 시대별 경영 요소들이 단절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누적되고 통합되어 현대 경영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업 경영에서는 생산, 인사, 마케팅, 전략, 재무, R&D 등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R&D 역량과 함께 소비자 욕구를 파악하는 마케팅 능력,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인재 확보와 육성, 재무적 자원 관리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을 조율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현대 경영의 핵심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의 요소만 강조하거나 다른 요소를 간과하면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R&D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고 마케팅이나 재무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 재무 성과만 추구하고 인재 개발이나 혁신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경영학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기업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경영의 핵심 요소도 계속 진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 시장, 사회적 요구에 맞춰 경영학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현재 직면한 도전 과제들은 또 다른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배워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처럼 경영학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경영 과제를 더 깊이 통찰하고 미래의 변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